산화질소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호 전달 물질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 산화질소와 같은 기체성 신호 전달 물질, 의식 확장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산화질소와 의식 확장을 연관지어서 새로운 건강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독특한 관점에서 산화질소를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이제 질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를 결합한 기체성 분자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반응성이 높아가지고 한 1초 만에 만들어졌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서 기체성 신호 전달 물질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산화질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기체고요.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기체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약간 호르몬과 같은, 그렇지만 뭐 완벽한 호르몬처럼 작동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체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체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미세하게 수소가스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서 가스가 만들어지죠. 그걸 흡수해가지고 혈액 내에서 돌다가 하이드로신 에딜과 같은 아주 위험한 활성산소를 만나면 바로 물로 중화시켜줘. 그래서 그런 수소, 가스도 있죠. 기체성 이 산화질소는 무색무취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존, 적응, 회복에 아주 밀접한 필수 분자 스위치로 작용한다는 것. 만약에 산화질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생존을 세포에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려요. 또 어떤 환경에 적응한다든가 또 세포가 손상당했을 때 회복을 하는 거. 이런 회복 신호로 사용하는 분자 스위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고 살려도 된다는 생리적 신호, 승인 신호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생존을 유지하고 생존을 확장하고 계속 살아있어도 또는 세포를 살려도 된다. 아니면 신호를 이걸 꺼버리면 죽어.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생리적인 승인 신호예요. 이 신호는 어떻게 보면 기체가 액체, 고체인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호체계. 산화질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식 확장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산화질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화질소를 먹었더니 당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왜 당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산화질소는 당뇨에 아주 특별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혈관에서 흐르고 있는 혈당을 조절해요. 이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근육으로 가가지고 근육세포한테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야, 여기 혈당, 포도당을 받아들여 하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은 나왔는데 인슐린이 신호까지 줬는데 포도당을 안 받아들이고 혈액 내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해야 돼요. 거의 모든 질병이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어요.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화돼요, 산화돼요, 염증 생겨요. 염증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염증성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염증성 산화질소. 이게 많아지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적당할 때는 좋아. 항균 작용해요, 항바이러스 작용해요. 또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죽여버리죠. 근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하고 딱 결합해서 활성질소가 돼요. 활성질소는 활성산소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과다해질 때는 오히려 면역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은 산화질소가 이제 서서히 악마가 돼가는 거예요. 염증 환경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산화질소는 오히려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그 단계로 가지 않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피부에서 산화질소 나와요, 안 나와요? 피부에 산화질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에서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받으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햇빛 바깥에 자외선을 쐴 때 피부에서도 산화질소가 형성돼요. 우리 혈관 내에서도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수축 이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 좋은 거죠. 근데 당뇨에 좋은 것은 어떤 산화질소일까요? 혈관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관 내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관에서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쪽에 피가 만나는 세포, 가장 안쪽에 혈관 내피 세포가 있습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 안에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라고 하는 ENOS가 있어요. 이 ENOS가 칼슘 의존 경로하고 칼슘 비의존 경로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뭘 만들어낼까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혈관 내피세포예요. 이 내피세포에서 혈관에 민문이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에다 신호를 줘요.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이렇게 와가지고 근육세포로 들어갑니다. 근육세포에서 GC를 작용하면 GPT가 CGMP로 바뀌어요. 이 CGMP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돼서 이 혈관이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혈류 조절을 못하고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경화돼 버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산화질소가 민문이근의 세포막에 통과해서 GC를 활동하고 그 다음에 CGMP를 증가시켜가지고 혈관 이완, 혈류 증가를 시키는데 이제 결국은 이 산화질소랑 가스가 일이 확산돼 가는 거죠. 췌장 내에서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겠잖아요. 그 세포를 봤더니 이 NOS에 의해서 CGMP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칼슘이 마지막에 또 작용해요. 마지막에 인슐린을 분비시켜줘요. 칼슘이 풍부해야 되죠. 그리고 산화질소가 와야 되죠. 칼슘이 있고 산화질소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인슐린이 나와. 칼슘도 상당히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가 칼슘제를 많이 먹었더니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산화질소를 또 많이 먹었더니 칼슘과 작용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는 거죠. 산화질소 우리 대사체를 먹든 전구체를 먹든 산화질소 활성 음료를 먹든 먹다 보니까 당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혈관만 작용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슐린 자체를 분비시켜줘. 그러니까 당뇨인 분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봐요. 우리가 잘 씹어서 드시면 되는데 칼슘이 이렇게 이완화되려면 위장이 튼튼해야 돼요. 위산이 강해야 돼요. 인슐린 분비를 증폭하는 생리적 신호로 산화질소가 엄청난 역할을 하구나. 혈액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당뇨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다. 아예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가 왜 생존에 허가신호냐? 첫째, 이 미토콘드리아한테 세포 죽이지 마라, 에너지 만들어라,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정화시키고 에너지를 더 빨리 만들어. 산화질소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더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죽상 경화를 방지해라, 예방해라. 죽상 경화, 이렇게 혈관에 죽처럼 끈적끈적한 지방이 끼는 거예요. 이게 끼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파열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모여들어요? 적혈구가 모여들고 혈소판이 모여들어서 끈처럼 묶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혈전. 혈전이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는 심근경색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다리에 막히면 그쪽이 부종이 오고 엄청나게 위험한 병.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병이 돼버려요. 근데 이 혈소판은 응집을 하지 마라. 또 염증세포가 이쪽에 부착해가지고 얘들이 더 막 늘어나거든요. 염증세포, 부착 억제,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뭉쳐있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시키지. 혈관 내피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피를 보호하지.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줘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아까 면역세포가 무엇을 낸다고? 면역세포가 또 산화질소를 낸다겠죠.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이때 염증 조절을 해주는 거죠. 또 항균 작용도 해주고요. 면역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낮은 농도는 좋은데 어느 정도 높은 농도여야지 이제 균까지 죽여버려. 근데 이게 계속 염증이 세가지고 계속 높은 농도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된다. 특히 면역세포가. 여기까지 가면 과면역이 되면서 이제 알레르기부터 해서 온갖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결핍이 되면 가장 위험한 데가 뇌하고 심장이에요. 뇌심의 생존의 가장 위험 요인인데 우리 산화질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시냅스에서 주고받으면서 기억 자체를 나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 형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만약에 안 나온다 뇌에서 기억 자체가 안 나요. 거의 치매의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졌고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 또 뇌 동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산화질소를 통해서 혈관의 경직도 풀어주고 또 미세순환은 이제 모세혈관 순환이 있고 림프 순환이 있습니다. 이 두 순환의 장애를 회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허혈 상태가 되면 피가 덜 가게 되면 엄청나게 그 부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하고 심장의 핵심, 이건 뇌하고 심장은 우리 생존하고 관계 있어요. 다른 데는 다쳐도 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몇 시간 이내에 거의 죽게 되는 위급한 질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사를 가로지르는 건데 이 산화질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질소를 권하는 거는 너 좀 더 오래 살아라 하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산화질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유지된다, 생명체가 살아있다, 혈관이 유연하다, 세포 회복이 가능하다, 염증이 조절이 된다, 조직이 안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 몸에서 산화질소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화질소를 높이는 건강 설계가 제가 찾고 찾아보다가 결국 딱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터벌 유산소 운동. 인터벌은 아니더라도 유산소 운동. 걷기든 자전거 타기든 어떤 식으로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관을 자극시켜가지고 산화질소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채식 위주의 식사, 야채 위주의 식사를 끊어버리면 이 산화질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요. 전구체를 보조해주는 것은 영양적인 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왜 쬐줘야 된다고? 우리 피부에도 비타민 D 합성도 해야 되지만 산화질소가 나온다. 피부가 칙칙해져요. 햇빛을 안 쬐면. 이제 실제로 우리 의식을 관리하고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고 뇌심의 질병에서 예방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5호흡이나 66호흡법을 하는 것은 수명을 연장하는 연습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산화질소 정도 원리를 알았잖아요. 원리 알면 뭐예요? 나한테 적용을 하면 꽝!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 이제 어떻게 산화질소를 적용할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감사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은 결국은 허용의 기술이에요. 허용의 기술이 뭐지? 이게 무슨 기술까지 되나? 허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세요? 허용한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락한다는 말. 네가 그렇게 짜증내도 괜찮아. 허락할게. 허락해 줄게. 허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내 몸에서 많이 흘러도 괜찮아 하고 허용을 해줘야 생명 에너지가 흘러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거든. 나의 허용하에서 다 움직이고 나의 선택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생존마저도 내가 내 생존을 허용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면 죽어버린 거잖아요. 생존마저도 나의 의식적인 허용의 결과다. 근데 이 생존을 누가 관리한다고? 산화질소가. 그래서 내 의식이 생존을 허용할 때 산화질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안전하게 존재한다, 안전하게 생존한다는 것은 생존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전하다. 그러면 산화질소를 통해서 생존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 몸이 이완돼. 혈관이 이완돼.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돼요. 확장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내 생각도 확장되고 모든 게 확장되다 보니까 연결성이 이제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창조를 할 수 있게 돼요. 내 삶을 구현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 불안하다, 위험한 의식을 갖고 있어. 내가 불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산화질소가 감소되다 보니까 혈관이 수축되고 차단돼. 내 에너지는 다 차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게 돼요. 연결감이 없고 네트워킹이 안 돼. 고립되다 보니까 맨날 방어만 하는 거죠. 방어만 하다 보니까 안전한 생존이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해져. 계속 이 고리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안전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의식. 이게 산화질소한테 내 몸의 안전한 생존을 보장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확장하게 만들어요. 안전의식이 결국은 이 가스 신호 분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가스 분자 신호를 통해서 내 감정, 안전하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야 산화질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결국 감정까지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존재의 허용 상태, 자율신경이 균형을 맞추고 위험이 없고 안전한 상태로 내가 존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감이 갖고 뭔가 내 삶을 잘 창조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안전의식 상태고 존재가 저항하는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이럴 때는 염증도 증가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저하되면서 혈관도 수축되고 긴장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는 허용하지 않는 상태다.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 혈관도 그대로 굳어 있고 확장하지 않아요. 이완하지 않아요.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도 산화질소가 관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의식 속에서 안전하지 않고 계속 위험 상태고 계속 싸워야만 한다면 우리 신체는 확장하지 않고 이완하지 않고 수축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 긴장된 상태로. 이때 우리 심장의 박동은 HRV가 이렇게 돼요. 코헤런스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뭐냐? 코헤런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코헤런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심박 변이도 HRV는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느린 호흡, 또 감사하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때야만이 우리 의식이 확장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혈관도 확장되면서 내 몸도 확장되기 시작한다. 내 에너지도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드는 거, 이거를 목표로 건강 설계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의식이 수축돼서 심근경색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심근경색은 어떻게 온다고 배웠어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반이 형성돼 가지고 플라크가 파열되면 거기에 혈전이 모여든다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혈류가 차단돼. 그래가지고 심근이 괴사돼 버려요. 피가 안 가서. 이거는 뭐예요? 물리적인 현상이죠.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속적으로 혈관 내피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어. 계속 산화질소는 부족한 상태였어. 그래서 만성적으로 혈관이 수축된 상태였어. 그래서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이완과 확장 신호가 오지 않았어. 결국은 심근경색은 무엇의 결과예요? 허혈의 결과입니까? 이완과 확장이 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확장된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의 결과물입니까? 긴장 상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장하면 돼요. 심근경색은 결국 의식의 수축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식을 어떻게 수축했냐? 심근경색은 특히 심장 쪽은 과도한 책임감, 억눌린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터질 때는 불같이 화냅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을 압박을 줘요. 통제 강박이나 휴식하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휴식해.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쉬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항상 대비해야 돼.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식은 항상 수축돼 있어. 확장되지 않고 고착화돼 있어.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혈관에 막힌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까지 가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뇌경색은 그러면 어떻게 보냐? 뇌경색도 뇌혈관 폐색, 혈전으로 폐색돼서 허혈이 되고 피가 안 가서 뇌세포가 괴사되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병원에서 설명하는 거고, 좀 더 깊게 가봤더니 혈관 내피가 여기도 저하돼 있었고, 산화질소와 미세 혈관 관류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죠. 거기에 또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유지됐었어요. 결국 뇌경색은 급하게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났지만 오래된 의식 수축의 결과예요. 이 뇌경색은 어떨 때 오냐? 사고가 유연하지 못해. 자기를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역지사지를 하지 못해. 사고 유연성이 감소하고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확실하지 않는 걸 싫어. 감정을 억압하고, 이혼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흑백 논리에 너무 갇혀있고, 이렇게 되면 의식이 수축돼요. 그러고서 만성적으로 위험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편도체, 불안의식을 느끼는 편도체가 계속 항진돼 있고, 시상과 뇌하수체와 이 부신축이 호르몬축이잖아요. 계속 항진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화질소도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뇌혈류가 계속 수축돼 있고 의식이 굳어지니까 뇌혈류도 굳어져. 즉 사고가 유연해지면 자율신경도 유연해지고 혈관도 유연한데,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니까 자율신경도 경직돼 있고 혈관도 경직돼 있고, 이 패턴이 장기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뇌경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수축을 어떻게 의식 확장으로 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세 가지 변수로 봅니다. 첫째, HRV를 유연성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유연성 있게 하자. 그리고 의식을 유연성 있게 하자. 이 삼축 구조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HRV, 자율신경을 유연하게 해주면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과 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유연성이 증가되고, 위험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안전의식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꺼지고 종료가 되면 또 다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HRV를 안정화시키는 호흡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10분간 호흡을 해라. 4-5 또는 5-5, 6-6-5, 4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 6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5호가 맞고요. 어떤 사람은 66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5.5, 6.5가 맞아요. 이걸 맞출 때 우리 의식이 가장 명료해지고 가장 활성화돼요. 가장 확장됩니다. 이때 미주신경의 바로 리플렉스가 활성화돼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먼저 감사하고 이완하고 호흡해라. 감사, 이완, 호흡법이 가장 좋다. 마음은 감사 상태, 몸은 이완 상태. 이완이 돼야 이제 호흡이 깊어지면서 이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0분간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안정화가 됩니다. 2단계로 산화질소를 증강하는 거. 어떻게 증강하면 될까요? 30초, 90초. 즉 30초는 열심히 뛰고 90초는 회복기를 갖는 거. 그렇게 한 6에서 8세트 정도 계단 오르기를 하든 걷기를 하는데 살짝 걷다가 막 달렸다가 또 걸어주는 중강도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인터벌 운동이 최고로 좋답니다. 자, 인터벌 운동이 싫다 그러면 5분간 서서히 발동 걸고 20분간 걷기를 신나게 해준 다음에 다시 5분간 서서히 해주는 점진적 운동법. 이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하든 계단 오르기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이렇게 운동을 해줄 때 혈관 내피에서 전단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이 NOS를 발현시키고 또 여기서 햇빛까지 우리가 노출된 상태로 걷게 되면 피부에서도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죠. 이때 추가로 산화질소 활성 포뮬러 또는 질산염 풍부식품을 함께 먹어주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의식을 유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 쓰기를 계속 강조하고 감사 노트를 써라. 뭐 두 가지 관점에서만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가 방어하지 않고 확장해도 된다는 안전의식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해보고 대안적으로 한 서너 개를 또 써봅니다. 최악일 때, 그리고 최선일 때,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써보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불안회로가 꺼져버려요. 감사 선언문을 읽고 선언해주면 이렇게 그 최악의 상태도 감사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 선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한 가지의 관점만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한다든가 최선만 생각하다가 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하는,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 또는 사고를 재구성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과거의 사건을 감사 노트로, 감사 연습으로 바꾸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관점 전환 연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미래의 자, 10년 후에 나가 지금 사건을 바라봤을 때 현재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아, 뭐 지나가 봤더니 별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미래의 자를 호출해서 나의 미래가 현재의 나를 봤을 때 이러겠다는 것을 감사 노트로 적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저 사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역지사지 해보는 거죠.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 생각은 뭐였을까? 하고 써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활성된 교감신경이 항진된 이 상태가 서서히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는 거, 사고를 재구성하는 거, 이거를 감사 노트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서 의식이 유연화된다는 거죠. 의식이 유연화되면 산화질소도 같이 유연화되면서 혈관도 유연화되고 육체적으로도 경직된 부분이 이완되면서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하면 모든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계통이 다 정상화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이제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통증, 염증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의식을 확장시키는 건강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거. 3단계로 의식만 해도도 안 되고 산화질소를 활성화해주는 운동, 또 먹거리, 호흡. 그래서 이 3축을 매일 연습하는 거. 특히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연습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